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즐거운 일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일요일의 아침은 공기마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면서 일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숨고르기를 하는 것인지 보합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크게 상승하지도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리서치에서는 비트코인의 보유 주소 수가 2,870만 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비트코이니스트가 블록체인 관련 데이터 제공업체 글래스노드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을 보유한 주소 수가 약 2,870만 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보유 주소 수가 역대 최고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갱신해 나가는 것 같은데, 네, 암호화폐 지갑의 수는 3년 동안 300%라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요거에 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지갑이 3년 만에 300%가 증가하며 꾸준한 채택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3분기 이후 암호화폐 지갑의 채택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죠. 2016년 3분기에는 등록된 암호화폐 지갑이 1000만 개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3분기 현재 이 수치는 3년 만에 300% 증가한 4천만 개를 넘어서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네, 가격 지표와 비교했을 때 이 수치는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안정적이고 일관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이 데이터는 꾸준한 성장과 점점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암호화폐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지만 데이터를 더 세분화하여 실제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암호화폐 지갑은 지금 4,400만 개, 2019년 말 기준으로 4,400만 개가 넘지만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지갑에만 묶여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 보호의 거래와 이제 유지에 도움이 되는 많은 지갑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데, 네, 체인얼리시스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늘었지만 4,400만 개의 지갑 중 차지하는 비율로는 약 3분의 1만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지금 비트코인이 여전히 결제 모델과 가치 저장소 사이에서 의견이 갈려지는 만큼 네, 사람들이 지갑을 어디에 쓰는지 분해해 볼 가치가 있죠. 네, 체인얼리시스의 연구진은 230만 명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결제하는 반면 480만 명의 이용자가 수익을 내기 위한 투기적 투자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네, 비트코인의 경우 현재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글로벌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새로운 금, 디지털 골드로서의 역할과 입지를 점차 확보해 나가는 중인데, 네, 과연 앞으로 비트코인이 얼만큼의 성장세를 더 보여주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2019년 빅 이벤트 중 하나였던 거래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벡트인데요. 벡트의 경우 현금이 아닌 현물 인수도 방식으로 실제 비트코인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었는데 막상 실제 오픈하고 나니 형편이 없는 거래량으로 인해 이제 실망 매물이 곧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 거래량이 폭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놀래켰었는데요. 네, 이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벡트 비트코인 선물 계약이 2019년보다 평균 1600%가 높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은 2월 19일 사상 5번째로 큰 시간당 가격 하락폭을 기록을 했죠. 이 하락은 비트코인 가격이 21만 4.98달러에서 9,573달러로 떨어뜨렸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2017년 절정에 달했을 때도 비슷한 하락세를 기록했고 이후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현물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으며 하루 거래량이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2020년 한 해 동안 절정에 달했다 아케인 리서치가 밝혔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일일 거래량은 최근 CME 선물에서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네, 기간 수요 증가를 시사했습니다. 네, 아케인에 따르게 되면 벡트도 2019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 2월에 계약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이 데이터는 지금 벡트 비트코인 선물 계약이 2월 20일에 203건을 기록하며 이는 200만 달러 하나로 약 24억 원을 나타냅니다. 1월보다 거래량이 줄었지만 여전히 2019년을 앞질렀죠.
네, 벡트에 대한 미결제 약정도 2월 14일 1,900만 달러로 이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월 20일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미결제 약정도 1,000만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의 자료에 따르게 되면 미결제 약정은 2020년에 270% 증가를 했는데, 네, 지금 지난주 거래소 공개 계약 건수는 1,861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모건 크릭 캐피털 매니지먼트사의 CEO 마크 유스코는 현재와 잠재적 투자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제시된 구매 기회에 집중해야 한다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벡트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위상이 더해져 가는데 이 벡트의 성장이 훗날 비트코인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코인베이스의 CEO죠.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암호화폐 시장,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베이스의 CEO는 10년 내 전 세계 10억 명이 블록체인 업계에 종사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향후 10년 내 전 세계 10억 명의 인구가 블록체인 업계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며, 그는 인류는 운명적으로 공평, 공정, 자유,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있다. 전 세계 블록체인 종사자 수는 현재 5천만 명 수준에서 10억 명으로 늘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10년 내에 블록체인에 관련 업무 종사자가 10억 명이 도달할 것이다 이야기한 것이죠. 이뿐 아니라 지금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성은 점차 개선이 되며 프라이버시 기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말한 건데요. 네, 2020년대에는 레이어 2 솔루션이 등장하며 트랜잭션의 처리량이 늘어나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응용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크립토 금융 등 새로운 유형의 스타트업들이 생겨나며 기존 금융 시스템도 이를 채택하게 된다고 내다봤는데, 네, 그는 닷컴 버블에서 인터넷 스타트업들이 발전했듯 2020년 말에는 모든 스타트업들의 암호화폐 기술을 일부라도 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규제적으로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전통 금융권과 같이 기관들이 각자 상품을 가지고 경쟁하는 구도로 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네, 기관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만큼 암호화폐 자산의 보관도 중요해진다 강조를 했는데, 네, 과연 2020년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한 해가 될지, 그리고 CEO가 언급한 10년,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다는 시간이 되겠죠. 어찌됐든 10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든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10년 후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만큼의 성장세를 보여주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오랜만에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페이스북의 리브라인데요. 네, 리브라 협회에 새로운 기업이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나다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가 리브라 협회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캐나다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쇼피파이가 리브라 협회 21번째 멤버로 합류를 했습니다. 네, 현재 리브라 협회 멤버로는 페이스북과 리프트, 스포티파이, 팟패치, 코인베이스, 안데레슨, 호로위치 등 20곳이 있던 상태였죠. 네, 리브라 협회에 이제 쇼피파이라는 캐나다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가 합류했다는 소식이죠. 여기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인 내용을 더 말씀드리자면, 쇼피파이의 경우는 리브라 협회의 회원들과 협력해 쉽게 전 세계 판매점과 소비자를 지원할 수 있는 결제 네트워크를 만들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또한 리브라의 프로젝트가 전 세계의 상업 활동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밝혔습니다. 네, 쇼피파이의 이제 규모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번 발표는 주목할 만합니다. 이 회사의 경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는 않지만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커머스나 암호화폐 결제 제공자 비트페이 등을 통해 쇼피파이에서는 암호화폐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네, 우리의 미션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상업 활동에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떻게 하면 돈이나 은행의 서비스가 충실하지 않은 곳에서 더 좋은 상업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한 그 결과 우리는 리브라 협회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는 하나의 결단에 불과하지만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도 대책을 생각하고 싶다 언급을 했는데, 네, 최근 리브라 협회는 리브라의 설계에 관해 중대한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네, 원래의 계획에서는 복수의 통화나 자산의 바스켓으로 가치를 증대할 예정이었지만 미 달러만을 증명 자산으로 할 가능성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는 여러 법정 화폐에 의해 뒷받침된 토큰을 이용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죠.
네, 리브라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 백서 발표 이후 세계의 규제기관이나 정부 등으로부터 염려의 소리가 높아졌는데 한편 최근 FRB죠. 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리브라가 디지털 달러의 가능성 등에 있어서의 연구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견해를 내보이는 중입니다. 네, 현재 리브라의 경우는 전 세계로부터 안 좋은 시선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 2020년 정식 출시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베팅하는 선물 계약까지도 나온 상태입니다. 네, 과연 2020년 정상적으로 출시가 가능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바로 XRP의 모델이 한국은행의 블록체인 채권 계획의 최적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과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스레이팅스는 리플 XRP의 컨센서스 모델은 한국은행의 블록체인 채권 계획에 최적화되어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글로벌 신용평가사 와이스레이팅스는 리플 XRP의 실용성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XRP의 컨센서스 합의 모델은 한국의 디지털 채권에 최적이라는 SNS 게시물을 띄운 건데요. 네, 얼마 전 이제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채권 시장에서 블록체인의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보도되었었습니다. 채권 기록을 참여자들 간에 공유하기 위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블록체인 사업자 선정을 통해 이미 개념 구현에 착수했다고 했는데 네, 이 보도에 대해서 와이스레이팅스의 경우는 블록체인 채권의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느냐에 따라 이 같은 국가급 계획에서는 세부적인 게 중요하다며 이런 활용 사례에서는 XRP의 컨센서스 모델이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사업자 등의 상세한 사항을 공개하고 있진 않지만 시스템의 일부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다른 노드를 통해 시스템을 지속 복구시킬 수 있으며 시스템의 장애 내성을 갖게 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네, 한국은행과 XRP 간의 협약이 있었다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XRP 구조 자체가 브릿지 통화만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쓰일 수 있다는 말이겠죠. 네, 비록 한 기업인 와이스레이팅스의 분석일 뿐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키피디아의 창시자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보상제에 반대하는 이유를 재차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위키피디아 위키백과죠. 공동 설립자인 지미 웨일즈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위키피디아의 플랫폼에 통합하는 데는 장점이 없다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웨일즈는 런던에서 열린 코인기 컨퍼런스에서 강연하면서 위키피디아는 블록체인을 응용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실용 사례를 본 적이 없고 암호화폐는 위키백과에 유용하지 않다 지적한 바 있는데요. 네, 오히려 암호화폐를 위키피디아의 비전이나 위키피디아의 독특한 운영 방법을 최종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이미 사용자가 콘텐츠 작성자와 편집자에게 암호화폐로 직접 보상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의뢰를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로는 위키피디아는 새로운 콘텐츠의 추가나 편집, 사실 확인, 부정확 또는 적당하지 않은 정보의 삭제를 자원봉사 전문가나 애호가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인데 암호화폐를 플랫폼에 통합하면 기업이나 이익단체가 이른바 홍보 콘텐츠와 같은 편향된 내용을 게재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위키피디아는 한 걸음 물러설 것이라고 웰스는 주장을 했습니다. 돈, 암호화폐를 지불하지 않으면 편집할 수 없는 구조가 만약에 돼버리면 본래 탈중앙화인 위키는 중앙집권적이 되어버린다라고 설명을 한 건데요. 네, 2018년에도 웨일즈는 블록쇼 유로피언에 등단했을 때도 가짜 뉴스 융성에 관한 이야기 클릭 수만으로 기사의 잘잘못을 판단되어 버리는 현행 체제가 가짜 뉴스나 클릭베이트, 흔히 말하는 낚시 기사 확산에 이어지고 있다 밝혔습니다. 네, 이번 발언도 이제 사람들이 기꺼이 지불하는 컨텐츠가 항상 양질의 것은 아니고 블록체인에서 지불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위키피디아 컨텐츠의 질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배경에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한편 위키피디아에 대한 기부 수단으로는 다양한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라고 하네요. 위키피디아는 2014년부터 비트코인의 기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더리움의 창시자죠.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 2.0 올해 주요 과제가 페이지 0 출시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가
최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이더리움 2.0 개발을 위한 주요 과제는 페이즈 제로 출시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페이즈 제로의 공식 출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페이즈 제로를 통해 다양한 최적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몇 개월간 이를 개선하는 작업을 이어나갈 것이다 덧붙였는데요. 네, 또 그는 페이즈 제로는 이더리움 2.0 출시를 위한 첫 단추라며 페이즈 제로가 출시된 이후 이제 이더리움 2.0은 독립적인 POS 네트워크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다. 페이즈 1이 출시되면 샤딩 기능이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중국 유령 네트워크 보안 업체 체인스맵에 따르게 되면 오늘 레딧의 한 유저가 게시한 해킹 사건을 분석한 결과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진 1547개의 비트코인과 약 6만 개의 비트코인 캐시가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계좌로 분할 이체됐으며 다수의 거래소를 통해 수백 단위로 출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코인베이스에 따르게 되면 코인베이스가 이오스 발송을 일시 중단했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성능 저하가 이렇게 이유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코인베이스 플랫폼 내에 이오스 매매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네, 글로벌 제약회사 24곳은 블록체인 의약품 공급망 추적 시스템을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네, PR 뉴스 와이어에 따르게 되면 화이자 등 24개 글로벌 제약회사가 블록체인 기반 의약품 유통망 추적 시스템 메디레저 네트워크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회원사들은 짭퉁 의약품 유통을 예방하고 보다 투명하게 의약품 공급망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앞서 해당 프로젝트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죠. 네, FDA의 승인을 받은 바 있고 지난해 6월 미국 최대 소매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해당 프로젝트에 합류한 바 있다 언급을 하고 있네요. 네, 보브 BTC 무기한 선물 롱숏 포지션 비율이 지금 2.5대 1로 롱 우세가 확대되고 있으면서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현재 전날보다 1포인트 하락한 43을 기록하며 공포 단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죠. 2월달 정말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공포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2월달이 끝나기 전 3월달이 시작되기 전에는 다시 한번 70까지만 오르는 그날을 하루빨리 오길 기다려봅니다. 네, 그럼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46% 하락하며 1160만원대, 시가총액 2위에 이더리움은 0.47% 하락하며 31만 6천원대, 시가총액 3위에 리플 XRP의 경우는 0.18% 하락하며 332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62.8%로 아직까지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암호화폐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